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살맛나주입니다. 자,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매번 살맛나주라고 하는 특별한 주식 종목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부터 또 어떤 종목을 오늘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챙겨 오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살맛나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힌트부터 살짝 주실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이거는 꼭 올라갈 거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못 가는 섹터죠. 네, 어떻게 본다면은 누구든지 포트 하나씩은 있을 만한 섹터, 그 원전 섹터에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죠. 최근에 체코의 원전 수주전에 우리나라의 한국수력 원자력도 뛰어들었다는 이야기 전해졌었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우리 기술 준비해 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데 수주나 이런 부분이 안 찍히는 부분이 좀 더 탄력성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길게 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 전기 쪽, 그 원전 쪽은 어떻게 보면 필수지 않나, 미래사회에 필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AI 쪽으로 가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전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전기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을 더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효율이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전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손이 많이 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전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에서 들어서 원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음 정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원전은 지켜봐야 되는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 섹터는 계속적으로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는 에너지 사회에 돌입하는 부분이 가장 크면서 원전에서도 이제는 원전을 더욱더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체코 수주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잘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약간 콜라보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는 따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못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 여기서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 기술은 참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인데 핵심 기술로는 계측 제어 설비를 국산을 성공했어요. 이게 원전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4번째 성공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다른 원전 관련주들보다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인 측면이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술력이 높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나라에서 국책과제나 이런 부분, 국책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추려줄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신 SMR 관련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는 계측 제어 설비를 이제는 거기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MR도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원전은 처음에 만들 때 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소형 원전 SMR 기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 왜 소형 원전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고 있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문제는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네, 전기가 가장 부족한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SMR도 옆에 같이 지어준다고 한다면 전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더 빨리 오르지 않을까, AI 시대에 맞춰서 SMR 기술도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포트에 안 갖고 계신 분들 5월 달에 어떻게 본다면 상승세가 좋았어요, 원전이.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좀 안 좋았는데 6월 달에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눌릴 만큼 눌려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고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진입가 같은 경우는 2,100원 이하.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바닥에서 급등했던 모습. 한 번의 고점, 싼 고점을 만들어줬던 모습에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좀 이제는 진짜 원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평선이 모아지고 캔들도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100원 구간에서 2,100원 이하에서 진입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500원. 단기적으로는 2,500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나 이번 연도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육박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원전주 관련주들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잘 못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이 우리 기술은 어떻게 본다면 다른 원전 관련주들을 위해서 탄탄하게 올라가 주는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원전 관련주에 차별화가 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딱 200원 정도, 10% 정도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1,9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는 원전 섹터가 좀 더 암울해지는 시간, 길어지는 시간이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9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원전 관련주들이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분명 다시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기 분야 정말 중요한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혹시나 지금 포트에 원전주가 없다면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100원 아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2,500원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선 1차 목표가만 2,500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조금 빠졌을 때, 한 10% 정도 빠졌을 때 1,900원 정도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살만나주 우리 기술 말씀해 주셨고요. 곧 이어서 또 바로 두 번째 살만나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야일까요? 제 최애가 있는 회사입니다. 최애가 있는 회사다. 이 최애라는 맞습니다. 게 보통 아이돌이나 배우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꼽잖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엔터주를 지금 시점에서 갖고 오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장을 제가 느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상반기에 갔던 종목들이 오늘 7월 1일 오늘 장부터는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상반기 때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산업군이 뭐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엔터 산업을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최애가 있는 S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최애가 어떤 그룹이시죠? 네, 카리나죠. 카리나는 신이죠. 네. 에스파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SM이 에스파 이후로 또 차기 걸그룹을 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면은 엔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후속 걸그룹, 보이그룹이 있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서 볼 수 있는 신약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인 걸그룹, 신인 보이그룹이 나왔을 때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 있는데 SM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신인 보이그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한다. 영국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SM이랑 콜라보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K-팝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더 확장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걸그룹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걸그룹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본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리송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에스파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 또 신인 걸그룹을 낸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그랬던 부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빨라도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약간 설레발이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모멘텀은 어느 정도 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던 부분은 좀 더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SM에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 걸그룹 출시한다고 막 뒷모습만 사진 찍어서 막 올려요. 근데 나오는 건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약간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엔터주들이 많은데 왜 SM을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SM이 다른 엔터주들 중에보다 어떻게 본다면 고루고루 분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연차가 오래된 그룹들, 뭐 레드벨벳이나 그리고 뭐 슈퍼주니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탄탄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그리고 NCT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죠. 그런 부분이 있고 신인 라이즈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에스파 여기서 어느 정도 탄탄한 매출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룹들의 균형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른 대표적인 걸그룹 뭐 YG나 뭐 JYP나 하이브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룹만의 차별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반기부터 왜 더 좋아질 거냐라고 본다면 하반기는 뭐가 있냐? 하반기엔 콘서트가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콘서트 이게 돈이 어마무시 못합니다. 네, 에스파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월드 투어 일정이 있습니다. 월드 투어를 한 번 돌고 나오면 다들 돈을 엄청 하고 이 월드 투어를 하면 더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콘서트를 가려고 하면 콘서트는 옛날에는 그냥 물통만 하나 들고 갔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굿즈를 많이 사요. 네, 응원봉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에스파의 월드 투어가 있는 만큼 좀 더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NCT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는 더욱더 좋아진다. 상반기에 안 좋았던 섹터를 갖고 왔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노려야 될 시점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1일 오늘자의 이 엔터주 SM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엔터주 상반기의 흐름이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SM이 특히나 좋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연차별로 분포가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걸그룹이라고 한다면 소녀시대, FX, 뭐 레드벨벳, 에스파까지 정말 여전히 인기가 많은 그룹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또 매출이 또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SM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매수가는 8만 원 이하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박스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박스권에 안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제 반등세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못 가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본다면 들어오다가 말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상반기에 좀 많은 이슈가 있었죠. 엔터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방탄소년단의 제대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엔터 산업에 불을 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10만 원 잡고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SM 매수가는 8만 원 이하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입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리기술 그리고 SM이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다시 돌아오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내일장 전략까지도 놓치지 마세요.